각 지자체가 출산 지원금을 많게는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출산 장려금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정책 부실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동 산간에 쏟아졌던 폭설이 나흘 만에 그쳤습니다. 각 지자체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 작업에 나서면서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개막해 평창과 강릉, 춘천 등지에서 25일까지 펼쳐집니다. 특히 강원도는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동계체육대회를 단독으로 개최합니다. 강릉시와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ITX 세계총회와 아태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도시는 업무 협약을 맺고 ITX 총회 핵심 프로그램 계획 수립과 컨벤션 센터 운영 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7개 반 10개 팀으로 구성돼 의료상황 대응과 환자 이송, 도내 거점병원 순찰 등의 역할을 하는데요. 강원도는 공공의료기관의 연장진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들어보셨을 텐데요. 출산 장려를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강원도 내 시군 중 유일하게 춘천시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른 정책을 개발한 것도 아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에 사는 30대 A씨. A씨의 배우자는 오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춘천시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인구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출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춘천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너무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좀 어이도 없는 것 같고 화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춘천시는 지난 2022년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을 지급했던 출산지원금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춘천시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전국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정책을 시행하면서 춘천시 자체 지원 사업을 접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랑 그 첫만남 이용권 이런 거 생기면서 좀 자체로 지원했던 건 중단된 상황이에요. 국가사업이랑 도비사업만으로 해도 시비 예산이 많이 이제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자체 사업은 벌써 계획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시행 후 기존 지자체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강원도 내 지자체는 춘천시뿐입니다. 춘천시보다 인구가 많은 원주시에서도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강릉시, 속초시 등 다른 시단위 지자체는 첫째 기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를 들고 있지만 지난해 춘천시는 또 다른 현금성 지원인 대학생 전입지원금, 직장인 집단 전입지원금에는 1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춘천시는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현금 지원보다는 별도의 정책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권고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폐지가 된 지 2년 넘도록 이렇다 할 다른 정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없어진 건 없어진 거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출산증 정책을 펼쳐서 그래도 권고사항을 받았으면 또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구 3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춘천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영동 산간에 최고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동해안 각 지자체가 일제히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3일 오전 현재 강릉시 성산면에 눈이 70.5cm 내려 쌓였고 양양-오색 56.1cm, 대관령 49.7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강릉에 27.2cm, 고성 간성읍 23.1cm, 속초 20.1cm 등이 내렸습니다. 강릉시와 속초시 등 동해안 지자체들은
장비와 인력 등을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와 마을길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폭설로 인한 눈길 교통사고와 고립, 낙상, 나무 쓰러짐 사고 등 105건이 발생해 부상자 59명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23일 오전을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22일 오전 10시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선자령 정상에서 등산객 3명이 폭설에 고립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신고 접수 6시간 만인 오후 4시쯤 4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을 구조했고 3명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설로 탐방로가 많은 양의 눈으로 덮여 등산객이 고립될 우려가 크다며 무리한 산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3일 오전 춘천시 신동면 의암 피암터널 인근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해 도로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춘천시와 경찰은 사고가 난 포트홀 발생 구간 차량 통행을 차단한 뒤 안전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집안이 침하된 포트홀의 크기는 폭이 약 1.5m, 깊이는 약 5m입니다. 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22일 개막해 오는 25일까지 평창과 강릉, 춘천 등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체전은 전국 17개 시도선수단 4,200명이 참가해 빙상과 스키 등 8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데요. 동계체전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강원도에서 단독 개최됩니다. 강릉시와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 개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3일 수원시 컨벤션센터에서 ITX 세계총회와 ITS 아태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수원특례시는 2025년 5월 열리는 제20회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개최지입니다. 두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ITS 아태총회와 세계총회가 연이어 열리는 만큼 공동 홍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기술 시연과 시찰 등 시행 수립에 협조하고 컨벤션 센터 운영 방안 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쓰는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는 이 투표용지의 기표에 한 표를 행사합니다. 다가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이 중 한 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용지입니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가 결정됩니다. 정당명을 모두 적다 보니 투표지 길이도 상당한데요. 21대 총선 때는 이 길이가 48cm에 달해 역대 최장 투표지로 기록됐습니다. 남은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인데요. 우리 동네를 위해 일했으면 하는 후보 이름 옆에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투표용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선거명과 후보자 정보, 기표란뿐 아니라 투표관리관 확인란, 일련 번호, 선관위 청인이 기재돼 있습니다. 선관위가 규정한 정규 투표용지의 모습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시기는 선거별로 다른데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9일 후 인쇄합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인쇄된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관위로 옮기고요. 투표관리관의 검수를 거쳐 포장과 봉인을 합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 참관인이 보는 곳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는데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입구에 특수 봉인지를 붙이고 투표 참관인, 경찰 공무원과 동행해 투표함을 개표소로 보냅니다. 개표 이후 투표용지는 어떻게 될까요? 기표된 투표용지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는데요. 이의 신청 또는 선거 관련 소송이 없거나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경우는 도중에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한 표, 무효표가 되면 안 되겠죠. 투표 가기 전 꼭 확인해야 할 투표 방법. 투표는 반드시 정해진 기표용구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표입니다. 서로 다른 정당, 후보자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2개 이상 기표란에 기표한 경우도 무효표입니다. 다만 한 정당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합니다. 인주가 덜 말라 묻어 있어도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경우는 유효표입니다. 기표란 이외 여백에 기표한 것도 유효표로 처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개혁신당 영동 지역 후보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개혁신당 영동 지역 후보 3명은 지난 22일 강릉시 홍제동 이영랑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강원도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날 유성호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예비후보, 이영랑 강릉 예비후보, 임병성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예비후보 3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이기인 개혁신당 대변인도 참석했습니다. 개혁신당 후보들은 깨끗한 정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혁신, 국민과 소통하는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가 23일 문을 열고 업무에 나섰습니다. 도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는 횡성군 공급면 119 지역대 청사를 리모델링에 사용하는데요. 영서분소는 예방대책팀과 통합지원팀 체제로 영서권 6개 시군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3교대 근무 체계로 24시간 운영합니다. 강원FC의 올 시즌 첫 홈경기가 다음 달 2일 춘천에서 열립니다. 강원FC는 K리그1 2024 시즌 첫 홈경기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대결한다고 밝혔는데요. 강원FC 홈경기 개막전 입장권 예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춘천시는 강원FC 홈경기에 더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강원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우유바우처 사업을 올해 원주와 속초, 삼척 등 3개 시군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유바우처 사업은 만 6세에서 18세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편의점에서 월 15,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지은 지 12일 만에 화재로 공장이 전소된 횡성의 육가공업체가 1년 만에 새 공장을 짓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군 우천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인 K프라이드는 23일 현지에서 지역 기관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는데요. 100% 도내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해당 업체는 지난해 2월 100억 원 투자 규모의 공장을 신축했지만 준공 12일 만에 화재가 발생해 공장동 전체가 전소됐습니다. 평창소방서는 각 마을별 정월 대보름 행사가 예고된 이번 주말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평창소방서는 23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26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지불놀이 등에 의한 화재 발생에 대비해 전 직원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